전당대회를 앞두고 여전히 살아있는 변수가 바로 신천지 개입설입니다. 특히 어제 눈길을 끈 건 김민석 후보와 이 박선원 최고위원 후보가 동시에 신천지 개입설을 언급했다는 건데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예비 후보가 압축이 되고 나면은 그 말씀 주신 것을 포함한 전당대회 초반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전혀 일정한 판단 없이 또는 어떤 대안적 방향 없이 이렇게 문제 제기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어느 후보가 신천지와 연계됐다라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의혹이 제기된 이상 네거티브 공방으로 끝낼 일도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조직적인 지시 여부입니다. 네, 특히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전에 계엄이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예고했던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자, 서영호 소장님, 신천지 개입설 이게 실체가 있나 싶었는데 저 두 분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뭔가 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정치한 경험에 따르면 지역구에서 출마할 때도 그 지역 내에 있는 이단 종교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인가 소수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밑 거래를 제안하죠. 도와줄 테니 우리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자라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금 그 통일교라든가 신천지가 개입한 정황이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에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세상의 그 정표인 것 같고요. 구체적인 거는 그 제보를 하고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박선원 의원이라든가 송영길 의원이 내지는 김민석 의원이 그 실체 내용을 공개해서 밝혀지겠지만 어찌됐든 이 논쟁을 제기함으로써 김민석 후보는 적통 논란이라든가 그리고 이후 정체성 논란에서 이 국면을 탈출해서 신천지 이슈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김민석 후보에게 크다는 도움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게 과연 지난번 민주당 전당대 당대표 선거에서만 그럼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소리인가?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선출할 때 개입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즉 이 얘기는 신천지 얘기가 칼은 칼인데 자칫 잘못하가는 정청래 그 후보에게 겨뤄졌던 게 잘못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유념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확한 증거라든가 실체를 제공하지 않으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게 잘못 제기하면 네거티브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김민석 후보도 좀 시점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김민석 후보, 박선원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을 종합해 보면은 무언가 이런 조직적인 그런 움직임에 카카오톡이라든지 텔레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전화 녹취 같은 증거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 선거 관련해서 큰 이벤트가 있다 보면은 이런 뭔가 좀 이런 이단 종교에서 선거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종교적으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국내임 전당대에서도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민주당 전당대도 개입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교단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교주까지 합류해서 한 것인지 실제로 해당 후보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는 사실은 경중을 잘 파악해서 어떤 의혹 제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당내 선거이고 또 만약에 이런 것이 정말 연관이 어떤 개연성이 약한데 마치 특정 후보가 의혹에 관련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당내 선거에 있어서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이제 그 김민석 후보 측에서 제기한 문제기는 하지만 지난번 통일교 특검 그거 추진할 때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하자 이렇게 국민의힘이 주장을 했는데 왜 그때 당시에 정청래 지도부 그때 당시 원내대표가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왜 민주당이 반대해서 신천지는 들어가지 않았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누군가 좀 민주당 내부에서 정청래 전 대표라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 원내 지도부가 해명을 좀 명확히 해서 그 궁금증을 좀 해소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